안녕하세요. 모닝쇼 김은별입니다. 네, 간밤 뉴욕 증시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았는데요. 국내 증시가 좀 탄탄했던 것과는 다르게 뉴욕 증시는 흔들림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연초부터 불안감을 연출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도 1%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특히나 애플을 중심으로 이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. 이뿐 아니라 국채금리까지 다시 한번 치솟게되면서 그동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에 한 번 더 찬물을 끼얹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. 일단 새벽 있었던 뉴욕 증시의 흐름들이 과연 국내 증시 오늘 거래일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오게 될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. 바로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.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. 실적 전망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주식을 팔라는 의견이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개장 초반부터 3% 정도의 급락세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장 마감까지도 3.5%의 급락세, 1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바클레이즈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. 목표가 역시나 160달러를 제시했는데 이 160달러는 현재 주가 185달러 선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 팀롱은 투자 의견을 하향한 이유로 맥 컴퓨터나 이 아이패드,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아이폰 판매량의 약세를 들었는데요. 아이폰 15뿐 아니라 아이폰 16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하드웨어들의 판매도 약세인데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는 10%가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. 바클레이즈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인 애플페이 같은 이런 부분들도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했고요. 실제 애플의 지난 4분기 회계연도 실적은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 측면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했었지만 4분기 연속 전체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데는 이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네, 결국에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시총 1위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간밤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것은 바로 이 애플의 약세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. 테슬라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8% 늘어난 181만 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48만 4,507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. 전문가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실적이었고요.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4분기 인도량 전문가 예상치가 47만 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상회했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연간으로 봤을 때는 180만 8,581만 대를 인도해서 전년 동기 대비 38% 증가하는 흐름이었는데요. 이 테슬라가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에서 연간 인도량이 최소 180만 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는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다만 이번에 아쉽게 좀 나왔던 부분은 바로 중국의 비아디 측에 이 글로벌 전기차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점이었는데요. 이 순수 전기차 판매에서 4분기에 중국의 비아디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. 비아디의 판매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4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52만 6,409대라고 밝혔는데요. 이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이 50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었고 테슬라의 인도량이 말씀드린 대로 48만 5천 대 정도였기 때문에 이보다 이 낮은 수치가 테슬라를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. 결국에 비아디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서 이번에 비아디가 테슬라의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됐다라는 분석들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. 네,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인도량과 관련된 소식들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소식 보시죠. 오늘 개별 소식들이 많은데요.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역시나 정부가 이 자사의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위한 면허를 부분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대만과 한국에 이어서 제3수출국이었던 중국에 대해서도 이 수출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. ASML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노광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이 노광 장비가 EUV 같이 빛을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비춰서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을 때 쓰인다는 점에서 ASML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
이 미국 정부가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고 있을 때 ASML의 일부 장비 수출을 미국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정부 역시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이 조치를 밝힌 바가 있었죠. 여기에 대한 조치라고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ASML 측에서는 크게 재무 목표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밝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.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ASML의 주가는 5%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. 다음으로는 시장 상황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.